안녕하세요, 아이스인비어의 알비입니다. 오늘 갈 곳은 호텔 리코의 뷔페. 닭새우나 게 같은 각종 해산물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죠. 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럴 돈은 없고요. 그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초밥 무한 리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스시인 스시 뷔페. 저렴하게 먹는다면 평일 오전에 와서 10,000원에서 18,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아쉽게도 주말 그리고 저녁에 왔기 때문에 18,000원을 내고 먹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뒷면에는 기본 초밥이 있었고 뷔페 플러스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메뉴가 주문이 가능하면서 음료수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를 주문하시면 사시미를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에서 초밥의 종류를 본 뒤에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쭉 한번 다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면 간단한 셀프바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과일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 정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럴듯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튀김류나 면류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 직접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밀소바나 미소시루 같은 거는 이쪽에 있지만 새우튀김이나 가라아게 같은 건 직접 주문을 해야 돼요. 오픈형 주방답게 초밥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김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는 것 같고요. 쥐초밥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밥이 있죠? 저건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문한 초밥이 나왔습니다. 총 14가지 종류고요. 색깔로만 봤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먹은 건 오징어 초밥이었습니다. 밥도 너무 질척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떨어졌고 중요한 밥의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에 올라간 재료도 꽤나 신선한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맛있는 초밥 정도 되겠네요. 초밥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밑이 일단은 결혼식 때 먹는 그 초밥, 그리고 그 다음이 쿠우쿠우 같은 뷔페 초밥, 그리고 그 동급으로 마트 초밥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렴한 전문점 초밥 정도 되겠는데 이 집은 저렴한 전문점 초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쿠우쿠우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비싼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음료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생새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익힌 초새우 초밥만 먹고 가기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생새우도 주문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비린내 전혀 없었고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굴도 있었는데요. 사실 생굴이라고 하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먹었을 때 전혀 비리거나 한 건 없었고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굴만 엄청나게 먹고 가도 이 집은 꽤나 이득이겠는데요. 그리고 제 2선이 나왔습니다. 구남초밥과 튀김류를 주문을 했어요. 지금 먹는 건 열빙어, 그러니까 시샤모인데요. 큼직하고 보기에는 좋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별로 맛은 없었어요. 좀 비렸고요. 아무래도 냉동 제품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튀김이 아니라 차라리 구이로 해서 수분을 좀 날렸으면 덜 비렸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은 구남초밥입니다. 제가 앞에 초밥에 대해서 여러가지 칭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남초밥은 칭찬을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쥐초밥 만들 때 옆에 밥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 구남초밥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밥인 것 같아요. 밥이 만든 지 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위에 올라간 재료도 애초에 구남초밥이라는 거 자체가 쥐초밥으로 만들고 남은 재료를 재활용하려고 구남초밥을 만드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이 좀 셌어요. 그것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주로 쓰는 양념도 아니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에서 주로 쓰는 그런 간이 센 매우면서도 약간은 시큼한 그런 양념을 해놔서 조금은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구남초밥은 별로였습니다. 이걸 먹기에는 배가 좀 아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킨 걸 어쩌겠습니까? 다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오시게 된다면 구남초밥은 하나, 2개 정도만 시키셔서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른 종류의 구남초밥도 더 주문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그날은 쥐초밥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다 먹었고 두 번째 판을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이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요. 쥐초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괜찮았기 때문에 게맛살 초밥이랑 유부초밥, 그리고 계란초밥, 초새우초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켰어요. 그리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된 게, 분명히 롤도 시켜야 되긴 하는데 제가 롤을 전혀 주문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 롤도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뷔페에서 왠지 롤 먹기가 싫잖아요. 밥 양도 많고 뭔가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롤은 주문을 안 했어요. 근데 맛집 유튜버면 맛을 보고 이게 맛이 있다 없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롤을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저처럼 쥐초밥 위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생새우나 굴을 많이 드시던지요. 그러면 꽤나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한 건 새우튀김과 가라아게였습니다. 근데 가라아게의 맛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이자카야에 갔을 때 돈 주고 시켜 먹는 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자카야들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든 아니면 직접 만들든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뷔페에 가서 이 가라아게를 덜어서 먹으면 방금 나온 걸 떠오지 않는 이상은 다 식어 있어서 그렇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나마 제품이든 여기서 직접 만들든 이걸 직접 튀겨주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우튀김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새우 덴뿌라가 있고 새우 후라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야 이게 새우튀김으로 같은 말이지만 일본어로 했을 때는 에비 후라이, 에비 덴뿌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에비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빵가루를 묻혀서 튀긴 게 에비 후라이고, 에비 덴뿌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물만 묻혀가지고 튀긴 게 새우 덴뿌라가 되겠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새우에 밀가루 물을 묻힌 덴뿌라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밀가루 점도가 너무 높아요. 글루텐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튀겨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삭바삭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새우 덴뿌라라고 하기보다는 새우 딥프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나쁘지 않은 게, 왜 한국 수산시장 가면은 새우튀김 팔거든요?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집 튀김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집은 튀김용 간장인 덴다시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먹을 수 있도록 무 간 것도 따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식당 기본은 갖춘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구남초밥을 봤을 때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모자란 점과 좋은 점이 공존하는 그런 식당이었는데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초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격은 성인 둘이서 먹고 한화 약 43,000원 정도 나왔네요. 이 정도면 저렴하죠? 그럼 다음에 봐요.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